이제 새로 파일에 뉴 해서 스몰 오브젝트 밀리미터로 다시 시작을 하죠. 다시 시작을 하면서 퍼스펙티브 뷰를 열어주시고요. 커브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 커브를 이렇게 끄집어내 보면은 이 라인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요거는 직선을 그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첫 번째 라인. 그러면 스타트 오 라인이라고 커맨드 라인의 명령어가 나타나고 내가 특정 포인트에서 특정 포인트까지 이렇게 선을 그을 수 있죠. 근데 이 커브들은 이 Z축 공간 방향으로 설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X축, Y축의 이 평면에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평면에 딱 달라붙게 돼요. 탑뷰에서도 이렇게 보이지만 옆에서 보면은 이 공간 위상은 없는 평면에 붙어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폴리라인은 클릭하면 계속 이 직선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명령어가 다 끝나면 반드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명령어를 종료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폴리라인을 계속 그리다가 ESC를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 그렸던 것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명령어를 실행하고 완료할 때는 항상 마우스 우클릭을 해주셔야 된다. 명령어 실행 후에는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 또 다른 것 라인. 세 번째는 라인 하고 콜론하고 from midpoint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클릭하면은 양쪽으로 라인을 그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있는 수많은 기능들은 특수한 경우에 사용이 됩니다. 되면 뭐 이렇게 구가 있는데 그 구의 특정 포인트에서부터 라인을 그어줄 때 3차원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단계에서는 크게 쓰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것들은 이제 곡선을 그리는 여러 가지 도구들입니다. 이 곡선을 그리는데도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컨트롤 포인트 커브. 이걸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요걸. 그 다음에 인터폴레이트 포인트. 그러니까 에디트 포인트라고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한번 해보죠. 컨트롤 포인트 커브를 누르고 클릭을 하면은 내가 포인트를 찍어 나가는 지점과는 다르게 거기서 좀 벗어나서 그 커브가 그려져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은 이렇게 곡선이 만들어지죠. 하지만 그 옆에 있는 인터폴레이트 포인트는 내가 찍는 곳을 커브가 따라가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내가 원하는 정확한 커브를 그리기 위해서 이 인터폴레이트 커브를 기능을 쓰는 것보다는 이걸 쓰는 게 더 어려워 보이죠. 하지만 이 두 개의 커브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려진 상태, 마무리된 상태에는 두 개는 이것도 커브고 이것도 커브예요. 똑같습니다. 여기 옆에 있는 기능 중에 컨트롤 포인트 에디트, 그러니까 포인트 에디트의 첫 번째 포인트 온이라는 걸 한번 해보죠. 이것과 요걸 선택하고 스페이스바를 딱 누르면 이제 포인트들이 막 나타나요. 첫 번째는 컨트롤 포인트를 다시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근데 확인해 보면 방금 우리가 이걸 이 두 번째 인터폴레이트 커브로 그렸는데도 거기도 컨트롤 포인트가 존재하죠. 그럼 다시 ESC를 눌러서 그 다음 옆에 요 에디트 포인트를 선택해서 누르면 이 포인트를 지나는 포인트들이 나타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컨트롤 포인트는 포인트 하나를 움직일 때 이제 커브를 이제 변형시킬 수가 있는데 이 커브를 움직일 때 특정한 영역에 국한되어서 움직입니다. 특정 포인트에서 한 개, 두 개, 세 개 이상의 포인트는 영향을 받지 않아요. 지금 얘를 움직여도 이 부분이 움직이지 않죠?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에디트 포인트는 내가 이거 하나를 움직이게 되면은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컨트롤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요. 지금부터 진행을 할 때는 제가 커브를 그린다 라고 하면은 컨트롤 포인트 커브로 그리는 겁니다. 이게 근데 저는 제가 원하는 대로 잘 안 그려지는데요 라고 할 수 있죠. 원래 넙스 커브는 얼추 대충 그려놓고 이 포인트들을 다시 디스플레이를 시켜서 내가 원하는 정확한 모양으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자,
컨트롤 A를 누르면 모든 게 선택이 됩니다. 딜리트 키를 눌러서 다시 지우고요. 그럼 커브의 나머지 것들도 아까 봤던 것처럼 굉장히 특수한 경우에 사용이 된다. 일러스트레이터를 배웠던 사람들은 이 일러스트레이터의 베지어 커브에 익숙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이노에서도 이 베지어 커브도 쓸 수 있어요. 그걸 핸들 커브라고 합니다. 그 핸들 커브는 찍고 이 베지어 핸들을 만들어서 그 다음 포인트로 이어주고 또 그 다음 포인트로 이어주고 그 다음 포인트로 이렇게 이어주는데, 이 방법이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뭐 쉬웠을지 모르지만 3차원에서는 이 방법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처음에 배울 때는 반드시 이 컨트롤 포인트 커브로 내가 원하는 어떤 형상들을 얼추 만들어 나가는 연습을 꼭 해줘야 된다. 이 포인트, 컨트롤 포인트 커브로 이렇게 그리다가 마지막 시작했던 곳에 가까이 가면은 이 포인트가 이렇게 달라붙으면서 닫혀져 있는 형상이 만들어져요. 물론 떨어뜨려 놓고 해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닫힌 곡선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놓으면 열린 곡선이 되는 것이죠. 옆에서 보면 XY 얘네가 붙어 있다. 그러면 컨트롤 포인트 ON 해서 다시 그 포인트를 디스플레이를 하고 내가 특정한 형상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이 포인트들을 이동할 수 있고, 또는 상황에 따라서는 그 컨트롤 포인트를 선택하고 딜리트 키를 눌러서 포인트를 없앨 수도 있고, 또는 포인트를 추가해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과정. 그 다음에는 이제 원을 그리는 도구들이죠. 자, 첫 번째는 원을 정의를 하는데, 센터와 반지름 값 클릭하고, 그 다음에 디아미터, 지름이 얼만데 내가 지름을 150짜리로 하겠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재보면, 드래프트에 가서 지름을 재보면 이렇게 지름이 150이 딱 만들어지죠. 아까는 반지름 한다며. 그러면 이제 반지름으로 그려보겠습니다. 클릭, 센터, 여기가 센터인데 뭐 아무데나 쥐고, 그 다음에는 지금 디아미터, 지름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반지름으로 바꿔요. 클릭하면 반지름이 얼만데, 반지름은 나는 50짜리를 타이핑해서 그리겠다. 그럼 이렇게 하면 얘는 지름은 100이고 반지름은 5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원을 그리는데 디아미터, 지름으로만 그리겠다. 클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세 번째는 원을 3개의 포인트를 지정해서 그리겠다. 그러면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 그 다음에 또 움직여서 세 번째 포인트. 나머지는 좀 중급 이상에서 사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시 스탠다드 툴바에 와서 그 다음 타원을 그리는 방법. 타원, 첫 번째가 from center 클릭하고 센터 찍고, 그 다음에 타원의 장축을 설정하고 타원의 단축을 지정한다. 두 번째, 디아미터, 타원의 지름을 설정하고 단축을 지정한다. 그 다음 세 번째 요것들은 이제 또 나중에 한번 보기로 하고요. 또 마지막 거는 코너, 타원이 내접하는 사각형을 지정해서 코너 투 코너로 타원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다음 그 옆은 아크, 그러니까 원의 일부분을 잘랐을 때 그 부분을 아크라고 하죠. 그 아크를 어떻게 그릴 건데, 첫 번째는 센터에서 첫 번째 시작점에서 이렇게 선을 그린다. 두 번째는 스타트와 엔드 지점을 찍고 마우스를 움직여서 라운드 값을 지정한다. 세 번째는 포인트와 포인트를 찍고 베지어 커브 핸들로 그 라운드 값을 지정한다. 또는 스타트 엔드 레디우스 찍고 뭐 비슷하게 만들 수 있죠. 자, 그 옆은 사각형을 그리는 방법입니다. 그 사각형을 그리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코너 투 코너, 여기서 여기까지. 두 번째는 사각형의 중심에서 첫 번째 코너, 대각선 코너까지를 지정. 세 번째는 사각형의 한 변을 지정하고 폭을 설정한다. 그 다음에 요거는 넘어가고요. 그 다음
맨 마지막 거 라운디드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우리가 자주 쓰게 되는 명령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사각형을 그리고 나서 마우스를 움직이면 이 끝부분이 둥글게 처리가 되는 사각형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게 자주 쓰게 되는 이유가 밑면이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이제 그거를 서피스에서 익스트루드를 가지고 여기서 이제 밥통처럼 이렇게 면을 만들어 올려 나가는데, 이 사각형의 커브의 끝부분을 깎아내기 위해서 이거는 한 번에 사각형 그리고 라운드를 지정해 주는 것이지만, 만약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하나를 따로 깎아주고 싶으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 커브 에디트 툴이라는 걸 이제 쓰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한 번에 끝났지만 이제 그걸 손으로 직접 해주려고 그러면은 이 커브 툴에 와서 그 커브의 모서리들을 깎아줘야 됩니다. 필렛 커브 해서 내가 여기를 라운드 값 15로 여기와 여기를 깎아줘. 또 스페이스바 눌러서 라운드 값 15로 여기와 여기를 깎아줘. 그래서 이걸 4번을 해야 되니까 만약에 이렇게 4개의 모서리의 라운드 값이 같을 경우에는 이 명령어를 쓰는 게 훨씬 더 빠를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각형이 있을 때 라운드 값이 다 달라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 필렛 커브를 가지고 첫 번째는 30으로 깎아주고, 그 다음에 또 필렛해서 두 번째는 15로 깎아주고, 그 다음에 반대쪽은 60으로 깎아준다. 이렇게 4개가 다 달라야 될 경우에는 사각형 그려놓고 하나하나 깎아주는 방법밖에 없죠. 자, 다시 컨트롤 A 눌러서 다 선택하시고 딜리트. 그러면 이제 이쪽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이 4가지, 위에 있는 이 4가지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자, 폴리커브를 가지고 이렇게 기역자를 만들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이렇게 됐다. 그런 다음에 그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복사. 첫 번째는 요거를 이렇게 깎아주고 둥글게 깎아주고 싶고, 두 번째는 여기에다가 모서리로 깎아주고 싶어요. 그게 이 첫 번째와 두 번째에 있는 기능입니다. 첫 번째, 필렛 커브. Select first curve to fillet. 그럼 이제 요걸 선택하면 되죠. 근데 선택하기 전에 요 레디우스 값을, 지금 요게 1, 그리드 한 칸이 1이고 대충 12 이 정도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30 정도를 한번 줘보죠. 그런 다음에 클릭하면 여기가 이렇게 30만큼 깎여요. 30 라운드로. 그 다음 두 번째 챔퍼 커브는 여기서 디스턴스를 30을 주고, 내가 두 번째도 30을 줬다. 그러면 클릭하면은 이제 이렇게 깎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서리를 이렇게 각으로 깎아야 될 때는 이 두 번째 기능을 쓰고, 둥글게 깎아야 될 때는 필렛 커브를 씁니다. 그럼 세 번째 이 기능은, 이거는 만약에 내가 이런 비정형의 여러 가지 각을 가지고 있는 그 커브가 있을 때 이 커브를 하나하나를 다 일일이 지정해서 스페이스바 누르고 깎아주기가 귀찮아요. 그럴 때는 요걸 가지고 필렛 코너즈로 이 전체를 할 건데, 얼마만큼? 20만큼 다 깎아줘. 그러면은 모서리 진 부분들이 전부 다 깎여 나갑니다. 20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면 5만큼 깎아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가 전부 다 5만큼 한꺼번에 깎여 나갑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정말 중요한 커브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제품 디자인을 하다 보면 이렇게 크게 캐릭터 라인이 이렇게 흘러왔고, 두 번째 캐릭터 라인이 여기서 이렇게 흘러왔다. 그러면 이 커브와 이 커브를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싶을 때 이 기능을 쓸 수가 있습니다. 클릭하고 첫 번째 커브와 선택, 두 번째 커브를 선택하면 이 커브가 진행하고 있는 방향을 잘 판단해서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옵션 창이 나타나죠. 이 라이노의 명령어들은
커맨드 라인에서 보고 판단해서 클릭해서 할 수 있는 단답형 명령어들도 있지만 조금 복잡한 명령어들은 이렇게 별도의 창이 나타납니다. 지금 이 1번 포인트와 2번 포인트를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얼마나 정밀하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느냐를 여기서 설정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케이 하면은 아주 자연스러운 애가 된다. 자, 그 다음 지금 현재는 이 커브와 이 커브와 이 커브가 따로 떨어져 있는 상태죠. 하지만 이 커브의 끝점이 정확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커브는 조인을 통해서 하나의 커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의 커브로 만들고 컨트롤 포인트 ON을 하면은 이렇게 다시 포인트가 나타나죠. 하지만 선택을 했을 때는 ESC 눌러서 빠져나오고 선택해보면 얘네들은 다시 조인이 되어 있는 상태다. 익스플로드를 하면은 다시 그 원래 커브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선택해서 지우고요. 이제 커브를 자르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을 키고요. 첫 번째 라인이 있고 두 번째 라인이 있어요. 평면에 완전히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르거나 붙이거나 할 수 있는 기능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트림, 잘라서 없애주세요. 두 번째가 스플릿, 분할해주세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한번 사용해보죠. 자, 요거를 또 한번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갖다 놓고, 첫 번째 트림은 이제 여기서 하나 더 해야 될 게, 트림은 커브에도 쓸 수 있고 면에도 쓸 수 있습니다. 자, 트림 명령어 첫 번째, 여기에 select cutting object, 즉 칼로 쓸 게 뭔데 라는 이야기가 돼요. 이걸 클릭합니다. 다 됐으면 done 누르고 엔터나 스페이스바 누르고 select object to trim, 이걸 가지고 뭘 자를 건데 요걸 자를 거야. 사라져 버리죠. 자, 컨트롤 Z, 요걸 클릭하면 이게 사라집니다. 즉 이 칼을 이용해서 이 커브를 이렇게 자르고 싶은 곳을 분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없애놓고, 그럼 그 옆에는 이렇게밖에, 자, 다시 언투를 하죠. 그럼 이렇게 각각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거 뭘 칼로 쓸지 뭐 잘 모르겠고 그냥 대충 선택해놓고 아무거나 찍으면 안 돼, 그렇게 쓸 수도 있죠. 그럼 트림을 누르고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그 다음에 내가 지우고자 하는 거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다 누르는 곳이 사라져서 없어져요. 그럼 스플릿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플릿은 클릭하고 Select Object to Split, 아까 트림과는 순서가 반대예요. 트림은 칼을 먼저 선택하고 이걸로 스페이스바 이거를 자를 거야가 되는 거고요. 스플릿은 이거를 스페이스바 누르고 이걸로 분할해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분할이 돼요. 자, 이거 되게 헷갈리죠? 트림은 이걸로 얘네 중에서 여기를 잘라줘가 되는 거고, 스플릿은 이걸로 분할해줘, 이렇게. 그래서 이 스플릿과 트림은 둘 다 약간 헷갈리긴 하는데, 일단 트림보다는 스플릿을 더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항상 그 A를 B로, B를 A로 라는 그 명령어의 실행 순서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명심하시고, 윗부분의 커맨드 라인에 뭐를 뭐로 하라는지를 계속 살피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진행을 한번 해보죠. 커브 에디트에 있는 이 여러 가지 기능들은 앞으로 하나하나 써볼 것이고, 가장 많이 쓰는 이 네 가지만 우선은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아이콘이 여기 계속 나타나죠. 여기도 포인트 온, 여기도 포인트 온, 이 두 가지는 똑같아요. 그 밑은 면을 만드는 명령어입니다. 첫 번째는 surface from 234 코너 포인트, 이거는 커브 없이도 면을 만들어요. 클릭하고 하나, 둘, 셋, 네 개 하면 이렇게 면이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는 surface from planar curve. 자, planar curve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닫혀져 있는 평면의 커브가 있고,
열려져 있는 커브가 있을 때 플래너 커브는 이 커브가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을 때, 근데 이 평평하게 되어 있다라는 게 한번 복사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또 복사해서 이렇게. 자, 이 커브는 옆에서 봤을 때 완전 플랫합니다. 평면이죠. 이런 경우 또 닫혀져 있죠. 닫혀져 있는 경우에는 이 명령어가 적용이 됩니다. 면이 만들어져요. 하지만 똑같이 닫혀져 있고 이게 이렇게 휘어져 있는 경우에도 명령어가 작동합니다. 그런데 언두하고 이 커브를 선택하고 컨트롤 포인트를 ON을 시켜서 만약에 이 컨트롤 포인트가 진짜 눈곱만큼이라도 위로 살짝 올라가 있겠으면은 얘네는 옆에서 봤을 때 거의 평면으로 보이지만 어쨌거나 하나의 포인트가 위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3차원 위상으로 따로 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명령어는 적용이 되지 않아요.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플래너 커브, 평면인 커브에만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Surface from Network 커브는 우리가 샘플링을 진행하면서 배우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로프트도 우리가 샘플링을 통해서 배우게 될 건데, 간단하게 여기 로프트를 보자면 이런 커브가 있고, 또 이 커브 말고 다른 데서 가지고 와보죠. 자, 이 커브가 이렇게 있다. 근데 그게 평면이 아니라 위상이 떨어져 있다. 이제 이런 경우에라도 로프트는 이것과 이것을 만족하는 면을 채워주세요 하면 이렇게 면이 만들어져요. 물론 이것도 이제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좀 여러 가지 좀 봐야 될 건 있지만, 자, 이렇게 해서 오케이 하면은 이렇게 3차원의 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로프트는 여러 가지 또 신기한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 자, 요걸 이제 옆으로 세워서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 이제 요거를 내가 이렇게, 그러면 한 개, 두 개, 세 개의 커브를 만족하는 면을 만들 때도 로프트는 사용이 됩니다. 로프트 뭐 하나, 둘, 셋 스페이스바 딱 누르니까 이 세 개를 만족하는 면이 형성이 되는 거죠. 세부적인 옵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런 이렇게 변형 항목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요 Surface from 234 엣지 커브는 그 커브가 닫혀져 있을 때 사용이 됩니다. 요 명령어는 이렇게 닫혀져 있는 곡선에는 사용이 안 돼요. 그럼 요 명령어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클릭해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하면은 이제 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패치라는 명령어도 있고 막 수많은 여러 가지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계속 한번 진행을 해보죠. 이 패치라는 명령어는 보통 면이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될 때 사용을 해요. 자, 이러한 3차원 구체가 있고 그 3차원 구체에다가 내가 이런 걸 해서 특정한 부분이 뚫려 있는 걸 한번 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스플릿으로 이걸로 나눠서 지워내고, 그 다음에 컨트롤 포인트를 가지고 내가 이 컨트롤 포인트를 가지고 이 면을 막 이렇게 3차원으로 막 휘어놨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면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이 뭐 면을 아예 그냥 언트림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거를 꼭 채워야만 하겠다고 할 때는 쓸 수 있는 방법이 이 패치 하나밖에 없습니다. 패치를 가지고 이렇게 면을 채워 넣는 거죠. 근데 그것도 우리가 예상했던 거랑은 다르게 메꿔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패치는 정 안 될 때, 이것저것 다 안 될 때 에이 하고 써보는 거다. 자, 그 다음 명령어는 그 플레인, 그러니까 사각의 평면을 만드는 겁니다. 첫 번째가 클릭 해서 면 만들기. 그 다음에 한쪽 면을 지정하고 한쪽 그 길이 방향을 지정하고 면 만들기. 세 번째는 면을 만드는데 위로 Z축으로 만들기.
근데 뭐 큰 의미는 없는 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이렇게 90도로 돌리면 되는 거라서. 네. 그 다음에 요 마지막에 있는 이 픽처 프레임은 우리가 도면 같은 것들을 밑에다가 깔아놓고 할 때 사용이 돼요. 자, 한번 써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 픽처 프레임은 클릭해서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자동차 사이드 뷰가 있다. 그러면 그 사이드 뷰를 이렇게 가지고 들어와서 옆에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이제 그걸 가지고 라이트 뷰가 아니구나. 프론트 뷰에 오면은 이렇게 나타나 있죠. 그럼 이렇게 해놓고 컵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내가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캐릭터 라인을 만들고 이렇게 뭐 포인트 온 해서 이렇게 잡아 나갈 때 이런 방법으로 사용할 때 여기 픽처 프레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픽처 프레임은 그 면에다가 그냥 그 이미지를 입혀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속성은 면이에요, 면. 그러니까 서피스입니다. 그래서 서피스이기 때문에 되게 신기한 여러 가지 것들을 쓸 수 있어요. 뭐 이를테면 이 서피스의 현재 포인트를 온을 해보면 이 포인트가 끝에 4개밖에 없죠. 그래서 이 포인트를 쥐고 이렇게 움직이면 뭐 이런 이렇게 왜곡도 뭐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그러니까 커브를 이용해서 면을 자르는 방법 또는 면을 이용해서 커브를 자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